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드디어 복습 강의, 드디어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원래 지난번에 영상을 좀 찍었었다가 그 영상에서 선생님 마이크 쓰던 게 그 연결되어 있는 게 빠져가지고 음성 파일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 그래서 영상을 좀 찍었던 거를 다시 냅두고 다시 찍으려고 하다가 좀 시간이 걸리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배울 거는 바로 이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설문조사하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은 바로 함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이 함수 개념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이제 곧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자, 그래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서 필요한 함수의 개념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써놓긴 했지만, 자, 이런 것들 암기하는 거 아니고요. 선생님이 해줄 말은 뭐냐면, 자, 지금 할 모든 강의 내용들은 정말로 실제로 정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명확한 정의를 암기해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정말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알짜배기 개념들만 모아놔서, 그리고 진짜로 정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필요한 내용들만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거 공부할 때 여러분들 좀 편하게 듣고, 자, 그리고 이 공부를 해서 함수를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할 수 있고, 함수를 정말 어렵지 않고, 아, 함수 너무 쉽다, 함수 재밌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개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함수라는 것은, 자, 잘 보세요. 함수라는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고 고등학교 때도 배웠죠.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개념을 굳이 읽어주고 싶진 않아요. 자, 중학교 때 함수는 x의 값에 따라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의 대응관계였죠. 자, 근데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정의역의 각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하나씩만 대응하는 관계라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한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생님처럼 이제 수학을 전공으로 하고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개념 아주 중요하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수학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쵸, 점수를 받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대부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자, 함수에서 이 함수를 굳이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함수가 정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직관적으로 아는 게 조금 더 중요해요. 그쵸? 이런 명확한 정의를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수학 성적이 더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수학 개념과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 외우고 차이를 알고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수학 성적이 오를까요? 안 올라요. 그것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을 어떻게 응용하는지, 그리고 이 개념의 직관적인 이해가 뭔지, 그 함수가 뭔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 이런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명확한 정의보다는 이런 직관적인 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뭐냐면, 자, 여기서 x랑 y라는 원소를 가지고서, 자, 집합의 원소를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자, 여기서는 정의역이라는 집합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자, 하나씩만 정해진다 라는 말이 있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굳이 둘 다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배우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듣고 흘리면 되고요, 이제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을 법한 그런 함수의 개념을 한번 그림으로, 그래프로 한번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함수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함수,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총 4개. 함수에서 이게 4가지 용어가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서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용어가 바로 공역이에요. 왜냐면 공역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거의 대부분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잡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건 오히려 치역을 외워야 돼요. 자, 근데 자, 먼저 함수가 어떤 건지 직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좌표 평면을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을 나타내고 x, y 원점을 나타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함수를 아무렇게나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자, 이렇게 3차 함수를 선생님이 그려봤는데, 자, 이 3차 함수는 실제로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볼 거예요. 자,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나오죠. 그쵸? 세로선을 선생님이 무수히 많이 그려볼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세로선을 그었는데 여기 함수가 아니라 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들이 다 한 개씩 있죠. 그쵸? 자, 이렇게 세로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들이 다 한 개이면 함수가 돼요. 그래서 모든 세로선에 대해서 교점이 한 개여야 돼요.
그러면 바로 함수입니다.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생각해 주면 되는데 왜 굳이 정의역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아직 그리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통계나 이런 거에서 다룰 때 마이너스 무한대 기간에 대한 거 다루나요? 안 다루죠.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범위는 보통 자연수 범위에 대해서 다뤄요. 자, 그러면 1일에 어떤 1일에 생겼던 금액이 있어요. 자, 제가 받았던 용돈. 자, 2일에 받았던 용돈. 자, 3일에 받았던 용돈들을 이렇게 모아 놓을 수 있겠죠. 아니면 온도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럼 온도를 나타내면 온도가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이런 식으로 최고 기온을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자, 이렇게 온도를 계속 선생님이 마음대로 이렇게 찍었어요. 자, 그러면 마음대로 찍었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점들을 나타냈는데 이게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두게 되면 함수가 아니에요. 자, 근데 아직 정의역 용어를 안 배웠잖아요.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배우는 이 함수들. 자, 원래는 이런 함수들을 보통 배우지만 우리가 배우는 이런 모양들은 실제로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0개가 되죠. 맞아요? 자, 이렇게 교점이 1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교점이 없는 경우도 이렇게 있죠. 자, 이게 교점이 없게 되면 함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대신에 그 조건은 뭐냐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경우에 대해서요. 알겠죠? 자, 이것은 단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경우에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정의역의 구간을 줄여볼 거예요. 자, 어떻게 줄이냐? 자, 이제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함수는 무조건 세로선을 그었을 때 만나지 않는 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현상에서는. 왜냐면 우리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쭉 과거로 뻗어나갈 수도 없고 미래 전체를 다 예측할 수도 없어서. 그쵸?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일반적인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떤 함수를 그릴 거냐면 자, X축, Y축 원점을 나타낸 다음에 자, 그냥 마음대로 이 원점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함수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함수를 그렸을 때 자, 선생님이 세로선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세로선을 그렸을 때 자, 여기서부터 만나는 점이 생기죠.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만나는 점들이 계속 생겨요. 자, 그러면 이 구간에 대해서는 함수라고 정해줄 수 있을까요? 그쵸, 이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함수가 돼요. 근데 이쪽까지 넘어가 버리게 되면 교점이 0개가 되죠. 맞아요? 자, 이 선에 대해서 함수가 아니라 이 그래프와 이 세로선과 교점이 0개가 돼요. 그쵸? 그럼 이 구간에 대해서는 함수가 아니에요. 이 구간까지 넘어가게 되면. 맞아요? 자, 그래서 이 함수가 아닌 것들을 함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일상적인 생활에서 함수를 그래야 적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안 해줘 함수를 적용을 못해요. 그래서 정의역을 좁혀주는 거예요. 실수 전체의 구간에서 좁혀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좁혀줄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선생님이 구간을 자, 이쪽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정해주게 되면 이렇게 구간을 정해주면 여기선 함수가 되겠죠. 왜냐면 이 구간 내에서 세로선을 다 그었을 때 교점이 1개씩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정의해 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해서 이 구간을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정의역은 뭐냐면 자, 함수를 정의해 줄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정의할 수 있는 구간이고 구간이라고도 하고 구역이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타낼 때에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정의를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 띄엄띄엄 다 연장시키지 않고서도 정의할 수 있고 점들로 정의할 수도 있고 실수 전체로 정의할 수도 있고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됐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 그래프만 보고서 정의역을 나타내주고 싶어요. 자,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냐? 이 그래프를 이렇게 쭉 압축을 시켜봐요. 이 그래프 전체를 쭉 압축시키면 하나의 선이 나오죠. 이 선이 바로 정의역이에요. 선 자체라기보다는 이 선들을 나타내는, 이 선들을 전체를 나타내는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그 집합이 바로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자, 여기 있는 이 구간이 정의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정의역까지 알았어요. 자, 그럼 이번에 치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치역은 어떤 것이냐면 자, x, y, 그리고 원점을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떠한 무리함수를 그려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어떤 무리함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놨을 때 자, 무리함수 말고 조금 더 복잡한 거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 함수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럼 당연히 정의역에 대한 구간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 세로선 그었을 때 교점이 딱 시작하는 이 부분부터 해서 이 구간이 일단 정의역이 되겠죠. 맞죠? 일단 여긴 정의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역에 대해서 한번 구해볼 거예요. 치역은 뭐냐면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 함수들을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만 정의할게요. 정의역을. 자,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자, 여기서 가로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가로선을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해서 계속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교점이 생기죠. 자, 여기서도 교점이 생기고 여기서도 교점 생기죠.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교점이 생기게 되면 이 직선에 대해서 y축과 만나게 되는 이 부분들을 다 모아놓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치역이에요. 자, 이 부분이 치역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서 여기까지 쭉 만들어서 교점이 생기죠. 그래서 두 개든 이렇게 세로선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100개든 상관이 없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는 이렇게 쭉 그었을 때 교점이 안 생기죠. 자, 이런 것들은 신경 써주지 않고 교점이 생기는 모든 구간에 대해서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얘를 이렇게 했으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의역도 마찬가지고 치역도 마찬가지고 생각하기 쉬운 건 뭐냐면 얘네들을 압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역은 이렇게 압축을 쫙 시켰잖아요. 프레스로 눌렀다 쳐봐요. 이게 압축을 시키면 이렇게 선 하나가 나오죠. 자, 치역도 누를 거예요. 어떻게 누를 거냐면 이렇게 압축을 시킬게요. 자, 이렇게 압축을 시켜버리면 이 치역을 앞으로 y축을 다 밀어버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번에 이쪽으로 붙게 되겠죠. 그 구간이 치역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런 식으로 이해해주면 좀 편해요. 그래서 치역이라는 거 원래 정의는 뭐냐면 그냥 이 함수값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까지 외우지 말고 그런 거 외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보고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프로 보는 함수에서의 용어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함수의 용어를 우리 뭘 배울 거냐면 첫 번째는 점근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지수함수 할 때 필요한 용어거든요. 그래서 점근선 하나 배울 거고 두 번째로는 어떤 함수가 어떤 점이 함수 위에 있다. 자, 이 용어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점근선 개념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렸어요. 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1, 3 플러스 1. 자, 이거 어떤 유리함수죠. 자, 분모 쪽에 x가 있으면 유리함수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유리함수를 이렇게 그렸는데 자, 이런 유리함수 굳이 못 그린다고 해서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 자, 유리함수를 그렸는데 여기서 점근선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점근선은 어떤 것이냐면 자, 이 그래프 한번 쭉 볼게요. 그래프가 이 선을 더 연결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 곡선을. 자, 이 곡선을 쭉 연결을 계속 시켰어요. 근데 연결을 계속 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이 곡선이 쭉 계속 한 직선과 가까워져요. 그쵸? 어떤 한 직선과 가까워지게끔 계속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직선과, 볼게요. 이 노란 색깔 직선. 자, 이 노란색 직선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한없이 계속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직선을 보고서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할 거예요. 이것을, 자, 여기 있다 쓸까요? 자, 이 직선을 보고서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할 건데, 자, 점근선에서 이 앞에 있는 점자는 계속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그리고 근자가 가까워질 그러니까 점점 근사한다. 근접한다는 말이거든요. 선에 대해서. 즉, 이 곡선이라는 게 이 직선과 계속 가까워지는 거예요. 계속 가까워지고 사실 이 간격 좁아지는 거예요. 간격은 계속 좁아지지만 자, 간격이 점점 좁아져요. 이 부분이. 근데 항상 좁아지는 거 아니고 작아졌다가 좁아졌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런 점 우리 배우지 않을 거니까 고등학교 때에서 배우는 점근선의 개념은 그냥 계속 이 직선과 이 곡선이 계속 가까워지기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만나진 않아요. 자, 이렇게 되게끔 한 이 직선을 보고서 우린 점근선이라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왼쪽으로도 이 곡선이 쭉 뻗어나가되 일치하진 않아요. 자, 그럼 위아래도 한번 볼게요. 자, 사실상 위로도 이 곡선이 쭉 올라가지만 이 직선과는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쭉 내려가지만, 계속 여기서 쭉 내려가지만 이 내려가는 직선이, 이 내려가는 곡선이 이 직선과 계속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직선을 보고서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어떤 거 할 거냐면 좀 가벼운 거 한번 그려볼게요. 가벼운 직선. 자, Y축 하나 그려주고요. 자, X축 하나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좌표평면을 나타내준 다음에 자, 함수를 하나 그려볼 거예요. 자, 어떤 함수를 그릴 거냐면 자, 여기 1이라는 점 지나고 기울기가 2가 되게끔 하는, 자, 그래서 1 지나고 기울기가 2가 되게끔 하는 이러한 직선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이렇게 직선 하나 그었는데 자, 어떤 용어를 살펴볼 거냐면 여러분들을 항상 보는 어떤 시험에서든지 거의 대부분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함수에서는 뭐냐면 어떤 점이 이 직선이든 곡선이든 함수 위에 있다,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다란 말인데요. 잘 보세요. 자, 함수의 그래프, 점이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다라는 말은 정말 많이 볼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y는 자, fx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이렇게 y는 fx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함수의 그래프 식을 나타내면 y는 2x 플러스 1이 되죠. 자,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는 y는 자, 2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점 있죠, 이 점. 자, 이 점은 이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어요? 그쵸? 자, 이 점도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죠. 자, 이 점도 마찬가지로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어요. 맞아요? 자, 근데 반면에 자, 0,0 이 점은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나요? 위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자, 함수의 그래프 위에 어떠한 점이 있다라는 거는 자, 이렇게 되면 자, 간단한 예로는 이 0,1 위에 있죠. 자, 0,1 예를 들어서 0,1은 위에 있어요. 이제 위에 있다고 쓸게요. 자, 이렇게 위에 있을 경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 여기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줘도 돼요. 그러면 함수에 대입 가능. 자,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해요. 자, 맞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0,1이라는 값을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x값에다가 x 좌표 대입해줘요. 그러면 오른쪽에 나오는 거 우변이라고 할게요. 자, 오른쪽에 나오는 거는 2 곱하기 0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계산해 주니까 1이 돼요. 자, 좌변도 계산해 볼게요. 좌변은 그냥 y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가 y값 1을 대입해 주는 거죠. 1. 똑같죠? 즉, 같게 되는 거예요. 즉,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자,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어떤 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원점 자, 0,0은 자, 위에 있지가 않아요. 자, 위에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게 되냐면 등식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자, 함수에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좌변과 우변을 나눠서 볼게요. 자, 이거 그냥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이해하기 쉽겠죠? 자, 이렇게 점 찍어서 할게요. 자, 이렇게 밑에 거 보면 자, 좌변, 우변 먼저 볼까요? 우변? 자,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0,0에서 오른쪽에다 0 대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변은 2 곱하기 0 플러스 1이니까 계산해주면 1이 되죠. 자, 근데 좌변 계산해볼게요. 좌변. 자, 왼쪽 거 그대로 대입해보니까 왼쪽 거 여기다가 y값 대입해볼게요. y값이 여기 있죠. y값을 대입해주면 0이 되죠. 자, 두 개가 다르게 되죠. 자, 이 값과 이 값이 다르죠.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즉, 등식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자, 근데 위에는 등식이 성립하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기억해주면 돼요. 즉, 어떤 한 점이 그래프 위에 있다.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있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등식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를 풀 때 보통은 어떤 점 위에 있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주면 좋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 개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문제 1번 풀어볼 건데요. 자, 문제 1번은 어떤 것이냐면 함수의 그래프 두 개를 그려보는 거예요. 자, 왼쪽 거는 조금 쉬운 문제고 두 번째 건 조금은 복잡한 문제인데, 자, 이런 식을 보고서 굳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자, 우리 한 번씩 이렇게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사실 이 함수의 성질 그대로 이용해서, 자, y절편 마이너스 1 그리고 기울기 2 이용해서 바로, 자, 마이너스 1 점 찍고 기울기가 2가 되게끔 바로 직선을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저 무리함수도 사실상, 자, 저 모양만 봤을 때 AX꼴에서 A가 양수이니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그린다. 이런 것도 사실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려도 돼요. 자,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자, 저것만 보고서 추측을 한다고 했을 때, 자, 함수 모양만 보고서 추측한다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점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점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찍을 거냐면,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 유인물 1페이지에도 적어줬지만 순서가 세 가지가 있죠. 먼저, 자, x값에 따라서 y값을 정해 주는 거예요. 즉, x값에서 만만한 값을 대입해 주는 거예요. 자, 좀 계산하기 쉬운 것들을 대입해 보고서 한 3개에서 많으면 5개, 정말 많으면 7개 이렇게도 그리긴 하지만, 자, 숫자를 이렇게 대입해 보는 거예요. 자, 대입한 다음에 뭐 할 거냐면 그 점들을 좌표평면에 나타내고 그것들을 부드럽게 쭉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걸 한번 선생님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서 점을 하나 찾아줄 거예요. 자, 가장 만만한 숫자 뭐가 있죠? 자, 여기서 문제 풀 때 좀 진짜 쉬운 숫자 어떤 거 대입해 주면 돼? x 대신에다가 정말 만만한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x 대신에 0을 대입해 주면 y 값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다 0 대입하는 거죠. 그럼 2 곱하기 0이니까, 자, 2 곱하기 0 마이너스 1이죠. 그럼 계산해주면, 저 여기가 0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맞아요? 자, 그럼 x가 0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 다음으로 좀 쉬운 숫자 또 뭐가 있죠? 1이라는 숫자가 있죠. 자, 그러면 x 값에다 1을 대입해줘. 그럼 y는, 자, 2 곱하기 x 대신 1이니까 1.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2 빼기 1이니까 1이 돼요. 즉 x가 1일 때는 y값도 1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냐면, 자, x값이 2일 때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x값이 2일 때 y값은 어떻게 되냐면, 자, 2 곱하기 2 마이너스 1이니까 4 빼기 1이 돼서 3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x가 2일 때는 y값은 3이 된다.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로 음수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음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자, 대입해 볼게요. y값은 어떻게 되냐면,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돼요? 자,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y값은 마이너스 3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만만한 숫자 몇 개들을 대입해서 점을 찾았죠. 그 점을 한번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자, x값이 0일 때 y값은 마이너스 1이죠. 이거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x값이, 자, x예요, 여기가. 자, x값이 0일 때 y값은 저기 보면 마이너스 1이 했죠. 0일 때 마이너스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값이 1일 때 y값은 1이라 했죠. 그쵸? x값이 1일 때 y값은 1이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 다음에 x값이 2일 때 y값은 3이죠. x값이 2일 때 y값은 3.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즉, 가로선과 세로선이 이렇게 만나게끔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쭉 내려서 y값은 마이너스 3이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두 번째 작업을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 할 거냐면 이 점들을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라고 했어요. 자, 먼저 여기까지 연결을 쭉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연결한 다음에 쭉 연장해주면 되겠죠. 예측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고요. 자, 그다음 이쪽에서는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끔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 함수가 바로 y는 2x-1의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y는 루트 2x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y는 루트 2x라고 함수가 주어져 있지만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 사실상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함수 선생님과 함께 간단하게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x값 만만한 것들 쫙 대입해 줄 거예요. 자, 아까 말했다시피 제일 쉬운 값은 x가 0일 때였어요. 자, x가 0일 때, 자, y값은 어떻게 되냐면, 자, 루트 2 곱하기 0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루트 0이 되니까 계산해주면 그냥 0이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즉, x가 0일 때에는 y값이 0이 돼요. 됐어요? 자, 그럼 x가 또 만만한 숫자인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x값에 딱 1을 대입해주면 y값은 어떻게 되냐면, 자, 루트 2 곱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럼 루트 2가 돼요. 맞아요? 즉, x가 1일 때에는 y는 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쵸? 근데 이렇게 근호가 포함된 식으로 나오니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테크닉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2x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나오게 되려면, 즉 근호가 벗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여기 완전수인 1, 4, 9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근호 안에 만들어주면 근호가 없어지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이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1이 되게끔 한번 해볼게요. 자, 1이 되려면, 자, 이거 쓰지 마세요. 자, 여기가 1이 되려면 x값은 어떻게 해주면 되죠? 그쵸, 양변에 2로 나눠주니까 x는 2분의 1이 되겠죠. 즉, 이게 굽혀져 있는 거는 밑으로 내려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한다는 얘기겠죠? 자, 2분의 1을 대입해주면 y는 우리 처음부터 설정했던 1이 나오겠죠. 즉, 루트 2 곱하기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약분되니까 루트 1이 되고 이 값은 1이 되겠네요. 즉, x가 2분의 1일 때에는 y는 1이 된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4가 되도록 한번 또 맞춰볼게요. 자, 4가 되려면 x가 뭐가 되면 되죠? 2가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x가 자 2가 될 때, 자, y 값은 어떻게 되냐면, 자, 처음부터 설정해 준 거죠. 자, 2 곱하기 2가 되니까, 자, 루트 4가 되고, 자, 이 값은 그냥 2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즉, x가 2일 때 y 값은 2가 나와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됐는데, 여기서 더 숫자를 대입해도 되고, 안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주의할 건 뭐냐면, 자, x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일 때 생각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일 때에는, 자, y값이 어떻게 되냐면,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자, 근데 이렇게 루트가 마이너스 2가, 그러니까 근호 안에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면, 루트 2i로 바꿔줄 수 있죠. 그쵸? 자, 근데 우리 복소수가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낼 수 있다라는 내용은 여러분들 배우잖아요. 이것도 수학교육과를 가서, 아니 수학과를 가서 대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다뤄주지 않고요. 자,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낼 수 없으니까 이 내용은 생략을 해주는 거예요. 즉, x값이 음수인 경우는 생각해주지 않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x값이 0일 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x값이 0일 때 y값은 0이었죠. 즉, 원점을 지나요. 그쵸? 자, 그 다음에 x값이 1일 때 y값을 루트 2라고 했죠. x가 1일 때 y값을 루트 2, 루트 2는 1.414 이런 값을 가져요. 그래서 이쪽에 해당되겠죠. 그쵸? 자, x값이 2분의 1일 때는 y는 1이었죠. x가 2분의 1일 때 y는 1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x가 2일 때 y는 2였죠. 즉, x가 2일 때 y는 2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점들을 부드럽게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결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 함수를 우리는 y는 루트 2x라고 나타내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리고 이 왼쪽에 대해서는 안 그렸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이 주의. 즉, x가 음수가 되면 복소수가 나오고 복소수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적용하는 범위가 아니죠.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일단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아까 배웠던 내용 살짝 복습해 볼게요. 자, 우리 어떤 걸 배웠었냐면 여기서 이 함수에서 정의역, 공역, 치역을 배웠었죠. 자, 근데 여기서 정의역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정의역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쭉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자, 내리면 쭉 프레스로 이렇게 눌렀다 생각하세요. 그럼 내려주면 이게 쭉 내려오겠죠, 다. 그래서 여기다가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구간이 바로, 자, 이 구간이 되겠죠. 자, 그 구간이 바로 이 구간. 자, 이 구간이 바로 정의역 구간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쭉 연결해주면 정의역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집합으로 표현할 때는 자 0부터 0 이상인 점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치역 한번 구해볼게요. 치역. 자, 치역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왼쪽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Y축에 맞게끔 이렇게 쭉 눌러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눌러주면 여기서는 위로 쭉 올라가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게 되는 이 구간. 자, 이 구간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역은 어떻게 될까요? 공역은 그냥 실수 전체라고 해줘도 되고요. 제가 설정하기 따라 나름인데 이 치역만 다 들어올 수 있게끔 설정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공역 설정해줘도 되고 여기서부터 쭉 올리게끔 해줘도 되고 실수 전체로 잡아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실수 전체를 가지고 보통 공역을 잡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총 5가지 개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첫 번째로는 함수 어떻게 배우는지 직관적으로 알아봤죠. 자, 세로선 그어가지고 자, 그래프에서 세로선 그어가지고 함수와 교점이 1개. 즉 함수라기보다는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교점이 계속 1개씩만 되면 자, 그걸 보고 우리는 함수라 했었죠. 자, 근데 그건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정의역이라는 건 뭐였었냐면 자, 여기서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함수를 정의를 해줄 수 있게끔 해주는 그 구역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눌렀을 때, 아래로 쭉 내렸을 때, 아니면 위로 올렸을 때 좀 압축을 시켜서 X축에 만나게 해서 구역을 정했었죠. 자, 치역은 이렇게 Y축에 만나게끔 구역을 설정해주고 그렇죠? 자, 그럼 점근선이라는 거는 어떤 한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지게끔 하는 그런 선을 보고 우리는 점근선이라 했었죠. 그런 직선을 말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웠던 게 어떠한 한 점이 그래프 위에 있을 때 그쵸? 그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함수를 어떻게 그리는지는 한번 선생님과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이 방금 배웠던 내용들은 여러분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울 때 함수의 개념을 몰랐던 사람들은 지금 이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보면서 함수의 그래프를 조금 더 친근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업을 들어줘서 되게 고마워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내용들은 사실상은 안 들어도 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다들 여러분들이 수학을 좀 열심히 하고 싶어서 들어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학을 열심히 계속 듣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질문 많이 하면서 수학과 조금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친해지면서 함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함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함수가 좀 재밌어지고 수학이 재밌어지고 그리고 수학 등급도 좀 잘 나오고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항상 좀 자신 있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고요. 자, 다음에도 이렇게 복습 강의 같이 풀어나가면서 좀 어려운 내용, 여러분들이 좀 여태까지 몰랐던 내용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줘서 정말 고맙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